어떤 사람이 저보고 자네는 말이야 지휘자를 하려고 개그맨을 했던 사람이야. 자네가 개그맨으로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을 때 전공을 안 했지만 그래도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말은 못합니다만 한 가지 일을 하던 사람이 다른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멸시라든지 이런 편견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요 앞으로도 지금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요. 이 일만큼은 또. 여러분, 요즘 진심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하게 됩니다. 자기 개발의 진심이다, 책 읽기의 진심이다, 재테크의 진심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진심이신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무려 40년 넘게 클래식 음악에 진심을 다해온 한 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그맨으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정식 지휘자로서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김현철의 고급진 클래식당, 이 책의 저자이신 김현철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와이 대저택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채널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감히 초대받을 자격이 있느냐라고 영광입니다. 질문하시면 예. 있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네. 고급진 클래식 식당을 쓰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른 채널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따뜻한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웃음을 주는 개그맨으로서 이미지와 잔상이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은 이 책에 김현철의 고급진 클래식당의 작가로 나오셨지만 이제 단장님으로서 저는 너무 인상 깊었던 게 곡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지휘자이신데 곡이 시작하기 전에 알고 들으면 더 재밌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예를 들어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라고 하면 이 곡은 처음에 첼로로 시작해서 가면서 이제 폭풍우가 치고 정원이 나오고 스위스 군대가 앞에 행진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세요. 그렇죠. 일단은 말이죠. 지금처럼 이 클래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본인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싫어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상당히 클래식 하면은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서양의 옛날 음악 정도로는 생각은 하는데 정작 본인은 별로 안 들어도 되는 이런 인식이에요. 그런 예. 느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냐? 그 클래식에 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 그저 가셔가지고 어떠한 정보 없이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그냥 보라 그러면 우리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저 말을 못 알아듣고 또 그리고 거기서 어떤 내용인지 관심도 없고 정보가 없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폭삭 소가수다. 소가수다처럼 제주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남녀 주인공은 아이유랑 또 이렇게 나오고 아버지 엄마 세대의 그런 모습 가난했지만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대충 줄거리를 알고 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막 빠져들고. 맞습니다. 자,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한데 우리는 정보를 안 주고 이 좋은 걸 그냥 들어. 예전에 말이죠.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음악 시간에 큰 카세트 선생님 테이블에 딱 놓고 자 지금부터 이 곡 제목 아는 사람 딱 하면은 빰빰빰빰 저요 운명교향곡 맞아 또 그리고 맞아 다음 곡 탁 누르면은 따라란 따단딴딴딴 따다다다다다 이거 성어 맞아 이러고 그거 해서 넘어가요. 왜? 그게 다예요. 정보를 만약에 말이죠 준다 그러면은 클래식 재밌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완벽하고 확 와닿는 은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유럽의 어떤 위대한 건물을 본들 그 건물에 히스토리가 있고 그렇죠. 어떤 왕이 무슨 사연으로 만들었고 맞습니다. 이런 내러티브가 있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보면 건물이 멋있구나 그냥 이러고 그냥 말 텐데 그 내러티브를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단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계기요. 예, 많은 곳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예. 모든 얘기들이 책에 다 있어가지고 저는 어린 시절에 줄곧 연임에서 12년 동안 오락 반장했던 거를 상당히 저는 내세웁니다. 반장이 아니라 오락 반장. 반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12년 동안 아이들의 지지 속에서 전폭적인 지지율로 치면은 당시에는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만 한 90% 이상의 지지도를 받아서 역시 오락반장을 한 것을 저는 말이죠 제 인생의 큰 내세울 거리 중에 한 개다. 오락반장으로서 웃기고 오락 시간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의무 아닌 의무를 혼자서 각을 했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 그죠 아이디어를 공부하는 데는 안 쓰고 웃기는 것만 찾고 다닌 거예요. 제가 누구를 따라도 하고 그죠 기존에 우리 때
한때는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 따라서 많이들 그렇죠. 했어요. 저는 그때 화가 났죠. 왜? 저 친구는 나보다 못 웃기는 아이인데 쟤는 나보다 웃기는 실력이 없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유명하신 코미디언 선생님을 따라하는 게 웃긴 거야.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저렇게 누구를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나만의 뭔가 찾아서 아이들을 웃겨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찾은 게 클래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는데 성악가들이 나와서 돌담길에 딱 서가지고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며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나 재밌었던 거야 나는. 그러면서 저는 매주 한 곡씩 가곡을 외워서 오락 시간에 했죠. 과장되게 입도 벌리고 막 찍고 이러면서 하고 이러면 내 아이들 까르 웃고 막 신났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점점 그죠? 매번 했던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연찮게 뭐 지휘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저거다. 저걸 내가 가서 음악 틀어놓고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플레이 자 나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 내가 플레이 땅 누르면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이렇게 이제 맞춰가는. 그런데 그거는 곡을 다 전체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야 되죠. 그걸 웃기기 위해서 다 클래식을 외우신 거예요? 교향곡을 다 외우신 거예요? 한 거지. 교향곡 그죠?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이 있는데 다는 못 하고요. 1악장 정도. 하이라이트 정도. 예, 그죠? 그걸 한 거죠. 웃기려고 한 거예요. 웃기려고. 웃기려고 시작했는데 네. 근데 2018년도 부산 공연을 하셨을 때 예. 3일 동안 6번 공연을 하셨고 했죠. 예. 네. 근데 책에 보면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네. 온몸에 땀이 다 빠져나가서 입속 침도 말랐을 정도였다. 뼈마디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병원에 기어가다시피 했다라는 맞습니다. 이렇게 회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클래식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목숨과도 같다, 생명과도 같다. 왜냐? 이 일을 안 하면 못 견디니까 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사실요, 뭐 지휘자분들은 거의 뭐 절대인간이에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그죠 네네네. 뭐 있겠지만 우리들이 지금 그죠 네. 대화를 하잖아요. 네. 우리들이 지금 할 때 우리들이를 솔미 이런 식으로도 또 다 캐치를 하실 정도가 되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네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능력이 안 돼요. 단 계속 45년을 했더니 내가 외우고 있는 곡에 한해서는 네. 연주가 되면 그 곡이 맞다 안 맞다 요 구간이 틀렸다 안 틀렸다는 알죠. 이런 표현을 좋은 말로는 상대음감이라고 표현을 또 네, 누가 네. 또 그랬죠. 그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휘를 할 수 있는 곡이 50곡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곡은 알지만 지금 현재 뭐 지휘를 해 그랬을 때는 50곡 외에는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곡에 한해서는 요 부분이 틀렸다. 이 파트가 안 나온다. 저기 선생님 안 해요? 빠빠빠 안 해요? 이제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지. 저 사람 다 알고 있었구나. 그런 거는 다 캐치가 돼야지만 뭐 지휘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네요. 뭐 영화나 예. 드라마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 여자친구에게 들려주기 위해 피아노를 아예 모르는데 한 곡만 그냥 통째로 외워서 피아노는 배워본 적이 없지만 예. 한 곡만 그 곡만 칠 수 있는 근데 그걸 엄청나게 완벽하게 쳐서 남들이 보면 되게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걸 50곡을 그죠. 그냥 통째로 외워서 그렇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문가가 그죠. 되어버린. 어쨌든 간에 이게 친구들을 웃기기 위해서 시작했고 그러다가 10대, 20대까지도 계속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지휘를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단장님까지 되셨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김현철 현마의 웃음과 감동의 오케스트라 심지어 평택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임명이 되셨어요. 지금 이제 거기에 그죠 음악 감독과 예. 뭐 지휘자를 하시는 선생이 지금도 있어요. 그분께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한 10년 동안을 봤더니 이렇게 뭐 지자체 뭐 순회 공연을 하고 그거 뭐 다니시는데 조금만 더 좀 뭐 전문성이 좀 있으면 클래식을 대중화시킨다는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딱이겠다. 그래서 상임 지휘자도 임명을 하면 같이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속으로는 명예적인 타이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사실요 한동안은 지휘자로 불려지고 싶은데 안 불러줘가지고 지휘자라고 말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지휘 퍼포머라고 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 네. 예전 영상 보면 국내 최초 지휘 지휘 퍼포머. 퍼포머라고 예.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뭐 개그맨이라는 예. 그런 이미지 때문에 어딜 가도 쉽게 말해서 객원 지휘자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페이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틀이 있었든지 특별 출연 개그맨 김현철
아. 물론 그 이름도 훌륭한데 네네네. 그래도 저는 그죠 클래식 연주회 때 저를 지휘로 저도 한 서너 곡을 해달라고 해서 저를 그죠 요청했으면 거기에 뭐 다른 사람 같으면은 객원 지휘자 이러거든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떠한 시향에 계신 지휘자 선생이 처음으로 포스터에 객원 지휘 딱 써주신 거예요. 이거 사실 뭐 그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작다면은 뭐 작지만 정작 저한테는 나에게 어울리는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그러고 댕겼는데 아무도 안 부르고 어디 가면은 연주자들도 저한테 개그맨 김원철 씨 어떻게 불러야 되나 연예인님 개그맨님 김원철 씨 그냥 선생이라고 하면 되고 뭐 지휘자님 하면 되는데 그들도 선뜻 말하기가 좀 그랬던 거지. 안 그래도 그거를 진짜 꼭 여쭙고 싶었어요.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음악 비전공자로서 한평생 악기를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한 분들을 이끄는 지휘의 마에스트로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처음 딱 하셨을 때 연주자분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셨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지휘 김현철 이렇게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특별 출연 개그맨 김현철 뭐 이렇게 갔던 그런 시간들 이때 어떤 마음으로 계속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거는 처음에는요 예. 이벤트로 하는 음악회 제가 그죠 그죠 뭐 사회를 보러 갔다가 저희들 있으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예.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좀 하던데요.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죠 뭐 재미난 제안이었어요. 네. 근데 다행히 제가 알고 있는 곡이었고 왜냐 20곡 중에 한 곡은 얻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 앵콜 무대는 20곡은 유명한 곡들인 거예요. 쉬운 곡은 아닌데 유명한 오페라 서곡이거나 행진곡이거나 교향곡의 일부분이거나 이런 그죠 연주해용 서곡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딱 겹친 거지.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 카르멘 서곡이었던 카르멘 거예요. 서곡. 이 곡 혹시 하시면은 주의 한번 해하세요. 그러면은 뭐 관객들이 좋아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 곡 알죠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저 사람 진짜 뭐 개그 대충 이러다가 춤 몰라 이럴 줄 알고 있었던 거겠죠 개그맨이니까. 근데 저는 그 곡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당시에 이미 20여 년 전부터 외워서 있던 곡이니까 체계적으로는 못 외웠지만은 외워져 있는 곡인데 충분했죠. 그분은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이미 20년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마치 춤추듯이 딱 맞았던 거죠. 사실 뭐 깊이는 없어요. 제가 그죠 뭐 강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템포 조율도 없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대로 따라서 처음에는 가게 되죠. 그렇지만은 중간에 그죠 악보상으로는 뭐 쉼표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악보를 봐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조차도 누가 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했죠. 독학을 그죠 혼자 하니까 연주자들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계속 맴돌아요 소리가. 넘어가야지 나도 따라가는데 그죠? 이해가 되죠 뭔지. 내가 이끄는 게 아니고 연주를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연주자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냐? 그 자리가 악보상에 있는 페르마타 이게 이제 점이 있는 구간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해서 지휘자의 사인을 보고 빨리 하든 느리게 하든 의도적으로 거기에 이제 곡 해석이 틀려진다라는 얘기도 그런 구간에서 조금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늘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축배이 노래 그거 알죠? 니비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바로 페르마타가 딱 찍혀 있어요. 일부러 바로 이어서 갈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뭐 틀렸다 맞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연주자들은 기계적으로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서 그 지휘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와닿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두 개의 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벨의 캐논 그리고 신세계 교향곡. 신세계 교향곡. 이 두 곡을 지휘하시는데 진짜 저는 정명훈 선생님이나 카라얀이나 이런 분들 지휘하는 것보다 더 멋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아니 정말로요. 멋있었어요. 참하고 다시 한번. 그랬고 두 번째는 파일벨 캐논이 왜 세대의 바이올린과 통주점을 위한 노래인지 그 다음에 드보르자크의 이 교향곡 9번 신세계 교향곡이 도대체 아기상어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 교향곡이 이렇게 재밌게 들을 수 있구나. 와, 클래식 왜 재밌지? 정말 이런 생각이 저도 들 정도로. 예. 그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예. 입시 위주였기 때문에. 예. 근데 그 김현철의 고급진 클래식당 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정말 순식간에 쭉 읽혔거든요. 그 어려운 그 역사적 배경과 그 스토리 내러티브들을 너무 재밌게 써주셨어요. 심혈을 기울이고. 원래 글을 잘 쓰셨나요? 아니요. 이게 바로 클래식 정신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아니, 어떻게 클래식이 몇백 년 된 곡인데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얼마 전에 우리 1994년도 때 히트친 노래들 지금 노래방 가서 노래 불렀더니 사람들이 옛날 구닥다리 같다고 막 그러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라는 고도의 뭐 문을 해요. 정말 고도의 질문. 이거 정말 고도의 뭐 질문이에요. 네. 당시의 클래식 곡은 정말 작곡가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저는 작곡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심혈, 열정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죠. 이제 개그맨으로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하실 때도 혹시 나중에 내가 언젠가는 지휘자로서 지금 이런 모습을 상상하거나 머릿속에 그려보거나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 갑자기 왜 하시는 거죠? 그러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질문 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깊이 있게 뭐 질문을 해주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인사 한번 받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좋은 문을 해주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만큼 저의 책이라든지 네. 내용을 파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다시 뭐 초등학교 때도 갑니다. 아이들을 웃기려고 클래식 곡을 외워서 내일 가서 하려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혼자 듣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저희 집 잘 살지도 않았는데 에로이카 있었어. 에로이카 형 사주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거 그저 레코드 시커먼 거 하나 사가지고 얹어놓고 그러면서 몇 번 듣고 막 혼자서 거울을 보고 웃기려고 동작을 웃기게 막 해가지고 또 대신 음악이랑 맞아야 되고 맞춰야 돼요. 그렇죠. 맞춰야 되니까 싱크가 딱 맞아야 돼요. 정확히. 그리고 이 포즈 할 때는 악보상으로는 뭐 쉼표인 거죠. 거기가 8분 쉼표도 있고 4분 쉼표도 있잖아요. 혼자 세는 거야. 아. 4분 쉼표가 맞춰서 그러면서 그냥 거울을 봤어요. 제가. 그죠. 거울을 보면서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커서 이거 이렇게 막 하고 이러면은 되게 말이야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그 당시에 한 초등학교 한 말이죠 5, 6학년 됐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실제 오케스트라를 놓고 뭐 지휘자가 되겠다라는 막연한 꿈을 가진 게 그런 건가 봐요. 그게 그때는 뭐 지휘자가 돼야지 나는 이 다음에 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지는 않고 그저 마음속에 이러고 자리가 잡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별로 할 뭐 기회가 없어요. 진짜 그게 김현철 작가님의, 김현철 단장님의 지금 오늘을 이렇게 연미복을 입고 이렇게 이 김현철의 고급진 클래식당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이 오늘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왜냐면 지휘라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서 각종 악기들이 연주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친구들을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한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른쪽 손짓을 할 때 제일 바이올린이 나가고 이거 할 때는 관악기가 나가고 뭐 이런 거를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보였을 거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을 하고 그랬죠. 무조건 왠지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고 상상하고 이제 뭔가 액션을 뭐가 됐든 간에 행동을 해서 소위 말하는 성공의 공식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아까 살짝 엿봤습니다. 저희 촬영 시작하기 전에 지난 몇십 년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 노트 혹시 잠깐 보여주세요. 이거 창피한 부분인데 아니 제가 너무 이거는 우리 그죠 이걸 또 내가 그죠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사실요 이건요 제가요 라디오를 12년 맞아요. 동안 하고 있는 라디오인데 사실은요 라디오는 작가가 다 써줍니다. 근데 저는 클래식만큼은 쓰지 마세요. 제가 그냥 그날 가서 할 거를 공부해서 갈게요 했더니 정말이요? 그래서 예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 시작한 게 처음에는 한 장 그다음에 두 장을 해서 12년 동안 쌓인 게 이게 다 라디오 시나리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요겁니다. 요걸 이제 제가요 왜 쓰냐면은 외우려고 써요. 외우려고. 왜냐 그죠. 저희들은 책을 보고 얘기하는 순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드베르그 변주곡 얘기를 그죠. 지금 딱 폈잖아. 상당히 말이죠 재밌어요. 바흐 곡인데 바흐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 친구 이름이 골드베르그예요. 이 친구가 음악 얘기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어. 야, 너 어디 말이야 음악의 아버지 바흐 내가 얘기하는데 졸고 있어.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저기 어떤 귀족이 거사며 잠을 안 자가지고요 자장가 대신 저보고 피아노가 없으니까 피아노 같은 거 있어요 악기 그거 좀 쳐달래요. 그래서 이거 주니까 가서 친 거 아닙니까? 매일 밤 잠도 안 자요. 대충 치면 자야 되는데 어쩔 때는 닭이 울 때 새벽까지도 치면 바로 선생님 너 참 딱하구나. 그럼 내가 곡 하나 써줄게. 그래가지고 줘요.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연주해 하면은 그 사람 잔다. 그래가지고 써준 게 골드베드급 변주곡 혹은 골든베드급 변주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변주예요, 변주. 그러니까는 A 타입이 기본기 있으면은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비슷하게 이제 계속 변주. 왜냐 잘 때까지 쳐야 되니까. 근데 애석하게 이 친구가 음악사적으로 웃기지만은 않은 얘긴데 네. 과로사도 일찍 죽었어요. 골드베르크. 골드베르크가 정말 가슴 짠한 이렇게 옛날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면은 실제로 옆에서 사람이 여기서는 그저 뭐 침실이고 여기서 피아노 진짜 연주를 해야 되네요. 예. 얼마나 클래식 듣기가 어려웠습니까? 녹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손만 대면 나오는데 이 좋은 클래식 왜 안 듣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무데나 펼쳐봐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네, 뭐가 전국의 모든 대형 트럭 운전자분들을 위한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저를 위하여는 사실 말이죠. 엘리저가 아니고 테레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베토벤이 지독한 악필이었어. 글씨를 못 써. 저도 글씨를 못 쓰잖아요. 천재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글씨를 못 써서 원래는 테레제 브룬스비크라고 베토벤이 많이 좋아했던 여인도 있어요. 사실 그 여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테레제를 흘려 써가지고 엘리제. T가 L처럼 보여가지고 엘리저를 위하여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죠. 이 곡의 뭐 장르는 바가텔이라고 해요. 바가텔은 뭐냐? 사실 말이죠. 바가텔도 사실은 피아노의 작은 숙분곡입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로 뭐 칠 수 있는 짧은 곡을 바가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곡에 대한 이런 해설적인 거를 외우려고 이렇게 이제 뭐 쓰다 보니까 한 장 두 장이 쌓여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이완성 교향곡. 도대체 교향곡 이름이 왜 미완성 교향곡인가? 하필 말이죠. 좀 말이죠.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미완성 경영에 말 그대로 미완성된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말이죠.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네. 슈베르트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유명한 작곡가들, 뭐 그죠? 모차르트 베토벤 있고 있고. 모차르트 있고 예. 뭐 이런 분들 예.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중에서 가장 생을 빨리 살다 갔어요. 31살. 와 진짜. 너무나 젊게 그죠 갔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그죠 40살 평균 연령이라고 예. 하니까 근데도 이제 빨리 그죠 생각하는데 미완성이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슈베르트가 31살까지 살았다는 건 아는데 31살에 작곡해가지고 하다가 이분이 뭐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니에요. 20대 때 쓰다가 말았어요. 네. 쓰다가 말았다고. 그 후에 다른 곡들 많이 작곡했어요 이분이. 근데 왜 미완성으로 냅두냐? 네. 이게 음악적인 아이러니예요. 슈베르트가 베토벤을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했냐? 베토벤이 서거할 때 장례 위원으로 자청해서 3일장이나 5일장 치르면 거기 가서 다 수발 다 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베토벤을 흠을 왜? 베토벤의 교향곡을 보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베토벤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 에이 안 해 이래서 관뒀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이요 그 당시에는 돈 벌려면은 오페라 작곡을 해야 돼. 오페라. 대세는 오페라야. 슈베르트는 친구들이 또 많아요. 잘생기진 않았는데 외모가 네네네. 슈베르트를 따라다니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네네네. 슈베르티아데라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슈베르트의 밤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그런 걸 만들었으면 현철의 밤 그래가지고 예. 내가 내 친구들 오면은 야 1차는 우리 있잖아 닭발 먹고 2차는 청계천 가가지고 뭐 둘러보다가 3차는 이태원 한번 가볼까? 이래서 막 놀러 댕겨. 그때 느낀 감흥을 작곡을 하는 거예요. 슈베르트는 오페라 작곡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는 뭐겠어요 가곡이야 그게. 아니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눈을 보고 제가 이렇게 듣는데 에너지가 여러분 화면에서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정말 에너지라는 게 진짜 느껴지고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충분히 음악을 전공을 하신 교향악단 단원분들을 지휘하실 수 있는 마에스트로로서 자격이 진짜 충분하시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거의 평생을 하기 싫은 걸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미간부터 찌푸려지면서 하기 싫은 걸 돈 벌어야 되니까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하고 싶은 건 있어. 근데 용기가 안 나고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걸 보면서도 그렇고 작가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은 진짜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 그죠? 예전에 학창 시절에 그죠? 엄마가 깨워도 학교 가기 싫어서 그죠? 5분만 더 한 거는 학교 가기가 뭐 싫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일을 해도 조금밖에 안 줘도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뭐 지휘까지 하네. 오케스트라를 놓고 열심히 해야죠. 좋아하는 건데 돈 주는데 그런 심리가 좀 더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저희가 막 쓰고 있을 때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 하냐 너?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야 그거 뭐더라 그러고 그냥 돈도 안 되는 거? 정신 나갔다 그래요. 근데 뭐 집요하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나름 챕터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의 생각 이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 한 가지는 더 소년의 마음. 소년의 마음을 항상 가지려고 돼요. 왜냐? 지금 당장 음악을 연주하는 내 입장에서 시작하고 하고 나온 입장에서 그 소녀를 듣고 표현을 해주는 사람인데 아이처럼 좋은 거 만난 거 사주마 좋아 이래야 되고 뭐라고 하면 왜 그래요 울기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근데 우리는 그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음흉해져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왜 이럴 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년의 마음과 집요하고 끝까지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은 두 가지는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행하고 있어요. 작가님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시네요. 낙타, 사자, 최종적으로 아이 단계. 아까 소년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좀 아이 같은 상태가 되는 게 그게 초인이라고 합니다. 야 희한하네요 그게 그죠? 예. 나는 초인이 돼서 아이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그냥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게 맞아 떨어지네요. 예, 이 클래식에 있어서는 어허. 초인이십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어렵고 힘든 건 분명히 그 과정은 있거든요. 그럴 때 있죠. 예, 그게 다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뭘 좋아하는데 그거 하면 이제 정말 꽃길만 펼쳐지고 재밌고 근데 중간에 갑자기 어렵고 뭔가 잘 안 되고 하면 그냥 접어버리고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참 그죠 아이러니해요 그죠. 저도 이렇게 제가 클래식을 이렇게 좋아해서 지금은 이제 클래식 일을 또 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근데 상당히 그죠 만족합니다. 너무나 만족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네. 말이죠 감동 깊게 저도 말이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자네는 말이야 지휘자를 하려고 개그맨을 했던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해요. 그거 상당히 웃기잖아요 그죠? 네, 네. 아니 개그맨 하면서 뭐 지휘자가 된 건데 그게 아니래요. 지휘자 하려고 개그맨을 했대요. 그 얘기를 그죠 뭐 되짚어 보니까 사실 뭐 지휘자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그죠 저한테는 크고 훌륭하고 정말로 대단해 보였던 일이고 근데 사실 그 수많은 뭐 지휘자분들 많으십니다 지금도 그죠 뭐 실력 있는 분들 많으시고 그런데 그죠 연주자들로 성공해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뭐 지휘자로도 이렇게 좀 성공해서 지휘단에 오르기도 사실 크고 작든 뭐 어쨌든 간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저한테 그죠 하게 된 것은 자네가 개그맨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을 때 남들보다 전공을 안 했지만 물론 그 안에 뭐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런 과정들이 더 짧게 그래도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 그 얘기로 저는 그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막연히 나 이 다음에 뭐 할래 이런 생각보다는 저를 거울 삼아서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했을 줄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저 악보를 안 보고 외운다는 게 이게 사실 불가능해요. 책을 외우라 그러면 이 책을 외우라 그러면 외우죠. 쭉 보면서 외우면 되니까. 근데 사실 무형의 것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흐르는 거고 뭐가 없으니까 악보를 안 보고 외운다는 건 악보를 봐도 사실은 어려운 건데 온갖 신념을 다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일일이 말은 못합니다만 한 가지 일을 하던 사람이 다른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멸시라든지 이런 편견들도 많거든요. 클래식 일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제 스스로도 겸손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전공하지 않은 제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클래식 일은 사실 지금도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저는. 근데 저는요 앞으로도 지금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요. 이 일만큼은 또. 예.
출판사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클래식 얘기하면 밤새도 얘기를 하신다고. 네. 근데 그런 질문 클래식에 관한 얘기하면 그렇게나 재밌네. 희한하게. 저 사람 진짜로 뭐 주의하느냐 뭐 안 하냐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얘기를 해요. 뭐 개그맨이 뭔 주의를 해 이렇게 이제 저를 그저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시선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공연을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또 차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또 이제 그것도 이 책을 보신 분과 안 보신 분들의 또 차이가 저를 보는 또 시각이 좀 뭐 달라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긴 시간 동안 진짜 열정적으로 지휘하듯이 많은 얘기들 들어주시고 또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하와이 데저텍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작가로서 단장님으로서 정말 많은 분들께 용기도 주고 인사이트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기대하겠습니다. 현마엔님과 인터뷰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